당시 59세였던 한국인 김 씨는 일본 한 경제 전문지의 한국 지부장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면서 일본 기자한테 한국 기업 관련 정보를 전달하거나 기자의 취재를 보조하는 일을 했어요. 오랜 일본 생활 경험이 있는 김 씨는 이른바 일본 통이었습니다. 적어도 일본 안에서라면 어디에서도 자기 집에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잘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일본 통이라고 불렸던 김 씨. 그러던 2014년 12월 26일 김 씨는요, 여행 목적으로 부산에서 배를 타고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스시마 섬을 찾았습니다. 대마도죠. 일본 스시마. 경북에 사는 친구 등 지인 5명도 함께였어요. 스시마 섬에 도착을 해서 숙소 인근 음식점에서 시작된 술자리는요, 늦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정 무렵 이 김 씨는요, 갑자기 나 잠깐 어디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지인이랑 약속이 잡혔어. 라면서 술자리 도중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그것도 야밤에 혼자 길을 나선다면 누구는 말릴 법한 상황이긴 했어요.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김 씨는 일본을 워낙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인들은 큰 만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일본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요 앞에 어디 갔다 올란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도 이 김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불안해진 일행들은요, 현지 일본 경찰에 바로 실종 신고를 냈어요. 사라졌다, 이상하다. 그리고 나흘 뒤인 12월 30일 숙소에서 약 500m 정도 떨어진 스시마 이즈하라 분청의 해상 자위대 기숙사에서 이 김 씨의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당시 화면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위치고요. 그런데 이것부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군대는요, 표면적으로는 군대의 형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정권이라는 게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교정권이라는 거를 이제 국어사전 이런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전에는 어느 국가가 갖는 전쟁할 권리라는 뜻과 어느 국가가 교정국으로서 국제법상 지니는 권리라는 이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가 갖는 전쟁할 권리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일본은 군대인 것 같은데 군대가 아닌 조직 같은, 그래서 이름도 자위대라고 부른다고 해요. 일본의 군대가 자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위대가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된 건 과거 역사 때문이라고 해요. 20세기 초 중반에 전범 국가로 악명을 떨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패전 이후에 법으로 이 일본의 군대를 가질 수 없게끔 막아놓은 거예요. 일본 너희는 전범 국가니까 이제 너희는 군대 가질 수 없어. 양성하면 안 돼. 막은 거죠. 그러나 현재 자위대는 사실상 군대의 기능을 수행 중이라고 하는데, 자위대는 육상, 해상, 그리고 항공 자위대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부대 안에서 김 씨의 시신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스시마 섬에는요, 3개의 해상 자위대 분청이 있다고 합니다. 김 씨의 시신이 발견된 이즈하라 분청사는 이 섬의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현지 경찰은 김 씨가 욕실 창문을 통해서 기숙사로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숙사의 세면장은요, 울타리가 없어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잔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세면장의 욕실 창문을 통해서 이 김 씨가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동기였습니다. 왜 들어갔냐? 왜 하필 김씨가 자위대에 기숙사로 들어간 걸까? 허락 없이 들어갔다간 자칫 외교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는 건데, 이 김씨가 이 건물이 자위대 기숙사인 걸 몰랐을 가능성, 이 가능성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 자위대 기숙사 정문에는요, 자위대 건물임을 알리는 큼지막한 표지판, 알림판이 세워져 있었고요. 그리고 이 숙소 주위에는 딱 봐도 이상한 울타리가 다 쳐져 있었어요. 관리인이 또 이곳을 24시간 감시하기까지 하고 있었는데, 실수로 들어갔다라고 보기엔 석연치 않은 구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혹시 이 김씨가 무기 탈취를 목적으로 들어갔던 걸까? 라는 허무맹랑한 생각도 했습니다. 이 김씨가 무기나 이제 총 같은 거를 훔치려고 들어갔던 건 아니었을까? 아니, 여러분, 같이 지인들이랑 쓰시마 섬으로 여행 와가지고 밥 먹고 술 먹다가 갑자기 무기를 탈취하려고, 총 훔치려고 일본 부대에 들어간다? 갑자기? 자위대 기숙사는 엄연히 군사시설이긴 했지만 시신으로 발견된 이 기숙사에는 무기고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 김씨의 시신 상태에 주목을 했습니다. 시신은 모든 사건의 최후의 목격자이자 그리고 가장 유력한 증거였어요. 경찰은 부검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김씨의 시신을 부검을 해본 결과 김씨의 이제 정수리 근처랑 그리고 후두부, 머리 뒤편, 그리고 귀 쪽에서 크고 작은 상처가 발견이 됐습니다. 사인은 외상성 장애, 외부로부터 생긴 상처가 사망 원인이다 라는 거예요.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서 김씨가 숙소 인근 하천에서 넘어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김씨의 휴대폰과 그리고 외투가 발견된 곳을 토대로 동선, 그날의 동선을 역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경찰 조사와 부검 결과에 따른 김씨의 당일 행적은 이랬습니다. 그날 술자리 중에 지인의 연락을 받고 나갔던 김씨는 이 숙소, 자기가 머물 숙소에서 10분가량 떨어진 자위대 기숙사 인근을 지나다가 하천에서 다리를 헛디뎌 갖고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 피부가 찢어졌고요, 갈비뼈가 부러질 만큼 큰 상처를 입었던 겁니다. 그렇게 큰 상처를 입게 된 김씨는요, 아 죽겠다, 아 너무 아프다, 아 죽겠다 하면서 쉴 곳을 찾아 헤맸고요. 이때 마침 자위대 기숙사가 딱 눈에 띈 거예요. 아 죽겠다 죽겠다, 어디 들어갈 데 없나? 저기 건물이 하나 있네? 그게 자위대 기숙사. 욕실 창문을 깨고 기숙사로 잔입한 이 김씨는요, 이불을 깔고 그곳에 누웠습니다. 왜? 너무 아프니까. 갈비뼈 부러지고 후두부 막 다 찢어지고 난리가 났으니까. 상처로 인한 고통은 굉장히 극심했지만 밀려오는 취기와 그리고 졸음 때문에 이 김씨는 바닥에 그대로 누웠고요, 얼마 안 가서 그대로 숨을 거뒀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같은 경찰들의 추정에 유족은 말도 안 된다 라면서 납득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자위대 시설은 혼자 침입이 불가능한 구조인데, 아니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넘어졌던 사람이 자위대 건물 그 욕실 창문을 타고 넘어간다고? 그리고 그 낯선 곳에서 이불을 덮고 누웠다고? 이불은 어디에 있는 줄 알고? 이상하다, 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분명히 타살이다 라고 하면서 이 가족들은 타살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머리에 난 상처와 시신 발견 당시 상황을 주목을 했는데, 이때 이 김씨는요, 그냥 누워있었던 게 아니에요. 시신을 딱 발견했을 때 이 김씨는 옷을 다 벗은 상태로 속옷만 입고
있었습니다.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그 위에 이불을 덮고 죽어 있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경찰들의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모든 추정, 하루의 추정과 그리고 시신 발견 상태, 경찰들의 말대로 넘어져서 너무 아파서 쉴 곳이 필요해서 자위대 기숙사로 들어왔는데 거기서 속옷만 빼고 모두 벗은 채로 이불을 덮고 누웠다? 그리고 숨졌다? 가족들은요, 갈비뼈와 그리고 머리에 난 상처, 그리고 여러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봤을 때 이건 집단 구타로 인한 그런 사망 가능성이 높다라고, 즉 어디선가 죽음에 이를 만큼 심한 폭행을 당한 뒤에 기숙사로 이제 옮겨졌고, 그리고 이 기숙사에서 끝내 사망하게 됐다라고 추정합니다. 죽을 만큼 폭행을 당한 뒤에 죽은 후에 이곳에 옮겨졌거나 혹은 죽음에 다다를 만큼 상황이 안 좋아진 상황에서 얕은 숨이 붙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기숙사로 옮겨졌거나, 가족들은 어찌됐든 심한 폭행은 있었다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김 씨가 이 쓰시마 섬을 방문할 당시에 이 쓰시마 섬에서는요, 혐한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한국인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고조되고 있을 때였다라는 거죠. 아, 한국 싫다. 그 이유가 이때 무렵에 섬에서 발생했었던 한 도난 사건 때문이었는데 2014년 11월경에 한국인 5명이 쓰시마 섬의 한 사찰에서 통일신라 불상을 훔쳤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던 거예요. 훔쳤다가 걸린 겁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2년 전에 또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었는데 그때도 범인이 한국인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쓰시마 섬의 주민들이 한국인을 향해서 적대감을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끝끝내는 한국 손님 받지 않는다 라는 가게까지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아무래도 이 알 수 없는 김 씨의 죽음 또한 혐한 세력이 관련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온 거예요. 한국인을 싫어하는 누군가가 술 취해 있는데 한국인인 것 같으니까 무작정 데려가서 무자비하게 폭행을 했고 그 후에 시신을 거기다 옮겨놓은 거 아니냐. 하지만 문제는 물증이 없다는 것, 다 추정일 뿐인 거예요. 유족은 일본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2015년 2월경에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에 수사를 공식 의뢰했습니다. 알아봐 달라. 하지만 4년이 더 지난 현재까지도 크게 달라진 건 없는 상황이에요. 그 이유는 일본에서 사망사건이 났다 보니까 일본 경찰이 이 수사를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수사에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요, 외사 사건은 현지 경찰이 추가로 타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알려주지 않는 한 사건을 더 진행할 수가 없다고, 현재는 사건을 임시 종결한 상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일본 경찰 측도 김 씨의 죽음을 사고사로 판단하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한 상태라고 해요. 지인들과 쓰시마 섬으로 여행을 왔었던 한국인이 지인들이랑 즐겁게 막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갑자기 갈 곳이 있다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일본 군대 자위대 안에서 머리 피부가 찢어지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은 상태로 속옷만 입고 누워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일본 경찰은 술 취해서 길을 가더니 김 씨가 발을 헛디뎌 갖고 넘어지면서 머리와 갈비뼈가 부러졌고 쉴 곳을 찾아 들어간 곳이 일본 부대 자위대였고 아무도 몰래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쉬고 싶다면서 김씨는 자위대의 욕실 창문을 통해서 욕실 창문을 깨고 이제 기숙사 건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속옷만 빼고 모든 옷을 벗은 채 이불만 덮고 잠이 들었는데 그대로 사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술만 먹다가 누굴 만나러 나갔어. 근데 가는 도중에 발 헛디뎌서 넘어졌어. 갈비뼈가 부러지고 막 후두부가 다 찢어졌는데 이러면서 자위대 건물, 그 기숙사 건물 유리창 깨고 들어가가지고 아프다, 좀 쉬어야겠다, 이불 어딨지? 이불 해갖고 잔다? 그러다 죽었다? 딱 봐도 이상하죠. 사건의 그날 이 김씨한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한 채 그냥 이 사건은 이대로 묻혀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냥 김씨가 이렇게 된 것 같다라고. 한국인 관광객이 외국 군부대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인 걸까요?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옆에 보셨다시피 우리나라 뉴스에도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에서 벌어진 한국인의 한 사망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군부대에서 만약에 부대 사람들이 한국인 싫어해가지고 한국인이 술 취해 있으니까 죽였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자기 부대에다가 그대로 시신을 둘까요? 왜냐면 자기 부대에다 그렇게 시신을 둠으로써 자위대 자기 측에서 좀 난감하게 됐잖아요. 만약에 부대원들이 기숙사 생활하던 군인들이 그렇게 잘못한 거였으면 어디에다 묻거나 하지 않았을까? 자기네들이 부대 안에서 그렇게 해놓고 그 시신을 그대로 버젓이 그 기숙사 안에다가 둘까요? 난 좀 그것도 의심스럽더라고. 그래서 혹시 이때 당시에 이 김씨가 길을 가다가 주민을 만났어. 혐한을 하는 주민을 만났어. 그래가지고 그 주민이 집단으로 폭행을 했어. 그래갖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민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용의선상에서 피하기 위해서 당시 기숙사 욕실 창문이 깨져 있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깬 사람이 김씨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깬 사람은 주민들인 거야. 주민들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렇게 그 제3의 인물인 거야. 그래가지고 깨고 들어가서 김씨 시신을 거기로 옮겨놓은 거지. 왜 부대 안에다 해놓으면 자기네들이 용의선상에서 좀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다 놓고 간 거 아니었을까. 그래서 유리창을 깨고 욕실 유리창을 깬 사람이 이제 부대 사람이 아닌 그냥 일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범인. 그래서 죽인 사람도 일반 사람일 것 같아요. 이미 경찰하고 입 맞추고 다 짜고 한 거면 가능하죠. 그럴 수도 있긴 하죠. 만약에 부대 측에서 부대원이 밖에 있다가 술 취한 한국인 보고 일본 군인이 그렇게 했어. 그리고 속없이 그 안에다가 그대로 시신 둔 거야. 그러니까 부대 안에서 난리가 나지. 그러니까 경찰한테 샤바샤바 한 거야. 일본 경찰한테 이거 묻으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까지 그냥 묻혀졌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 추정은 여러 가지로 가능하니까. 여튼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불나는 사건인 거예요. 재미나게 여행을 갔던 사람이 이게 무슨 일이야. 좀 얼른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늦더라도.